네, 어머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만 10여 년간 과학을 가르쳐온 신민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번 연도에 대성마이맥에서 통합과학 인강을 런칭을 하고요. 그리고 두각학원, 대치맥학원, 예섬학원에서 그리고 강남대성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교육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화학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맡고 있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1학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를 잠깐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좀 쉬어서 만점이 많았었습니다. 2학기 기말도 쉬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건 중대부고만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전체 응답 인원의 33%가 만점을 맞았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저는 중대부가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습니다. 30몇 명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2학기 중간까지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좀 인원이 많아지는 강사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아직 인지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의 가장 아끼는 제자의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제자입니다. 그 친구하고의 카톡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제 수업 스타일이 어떻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까봐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저는 웬만하면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교는 대부분 다 전교 1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 1등, 이 친구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기말 다 전교 1등을 했고요. 단독 1등이 그 중에서 3번이나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번호를 알려줍니다. 제 번호를 알려줘서 아이들과 소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과 시간 끝나고 하고요. 일과 시간 전에는 저희 조교님들, 질문 조교님들 연락처를 알려줘서 계속 질문을 받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만점 맞았다고. 저는 이렇게 해요. 킬러 문항이 있으면은 개념과 그 다음에 정석적인 풀이를 완벽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학생들 중에 제 수업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압도적인 스킬을 소개를 합니다. 정말 완전 빠르게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압도적인 스킬을 제가 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스킬이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제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킬을 제가 딱 보여주면 한 25% 학생들이 이해하고 75% 학생들은요 조금 난해해요. 근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글씨 파일로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본인이 조금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전교 1등 했네요. 저 동석차가 한 명 더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건데 98점으로 단독 1등한 친구가 있었고, 또 이건 화학입니다. 화학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건 숙명여고 지금 현재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고2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학원도 이번에 만점이 많았어요. 1학기 기말이 2단원이다 보니까 12명인데 뭐 그중에 3명이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2학기 기말이 쉬웠다고 했죠. 그래서 제자가 보내준 건데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동석차가 59명이에요. 왜냐면요, 2학기 중간고사가 미치게 어려웠습니다. 진짜 2학기 중간고사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머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통합과학 1등급 컷, 숙련여고 1등급 컷이 몇 점으로 예상이 되실까요, 혹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97점입니다. 한 번은 97.0이었고요. 한 번은 97.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2학기요. 문제가 2학기 중간고사 진짜 미친 듯이 어렵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2018년 이후에 나온 산화환원 양적 관계 문제를 화학원입니다. 화학원 문제를
킬러 문항을 5문제를 풀어줬어요. 그때 애들이 그 문항을 이해시키는데 제가 25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애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2명 학생이 저한테 막 따졌어요. 그래서 좀 나가라 너는 나가 야 너 두고 봐라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두고 봐라. 근데 결국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희원이라는 제자가 저한테 선생님 막 아까 그 똑같이 나왔다고 한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여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숙명여고는 이제 끝까지 갔다. 정말 가장 어려운 물리원, 화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자, 469명이 이 동네에서 의대를 갔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의대 진학자 고교별 순위 20위권 안에 7개의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요, 숙명여고가 11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등급 컷은 97점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화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원은요 평균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께 자료 2개를 드렸거든요. 이 자료 2개. 근데 이 자료 2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학생이 우리 내 딸이 또는 내 아들이 중학교 공부를 좀 등한시했다. 그러면 내가 통합과학을 위해서 공부를 좀 예습을 한다면 복습을 한다면 뭘 복습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 시간이 되면 파란색 표시된 부분, 교과 연계성이 있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찍으십시오. 다만 저도 같이 좀 찍어주십시오. 네. 인스타 간민세븐입니다. 태그 걸어주세요.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아이고, 네. 이게 중학교 교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여기도 제 자료에는 없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요. 얘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다 하고 포토타임 가질게요. 빨간색이요. 화학원에 나오는 단원들입니다. 근데 통합과학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수준은 어떻게 나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원 킬러 문항이 그대로 나옵니다. 변형돼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게 물리 파트인데요. 이 물리원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1단원, 2단원, 물리원 1단원, 2단원에 해당됩니다. 얘도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원 킬러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근데 보라색으로 한 건 생명과학과 지구학 분야에서 지구학 파트에서 좀 어렵다고 여겨진 단원들인데요. 생명과 지구학은요. 정말 개념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숙명여고 특징 그냥 대놓고 알려드릴게요. 쓸데없는 거 물어봐요. 기업적인 거 물어봅니다. 교육과정과 관련 없는 것들 물어봅니다. 다만 학생들이 성실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요.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에서 만약에 뭔가 실점이 생겨요. 그러면 물리화학 아무리 잘해봤자 어차피 1등은 못 맞습니다. 무조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보면 학교에선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통합과학만큼은 숙명여고는 반드시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면 필기를 잘하는 학생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배부애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만약에 자녀분 같이 못 오셨으면은 자녀분께 반드시 정독하도록 꼭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험 범위가 너무 지저분한 게 숙명여고예요. 제가 다양한 학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단대부 같은 경우는 대단원 1, 2, 3, 4가 있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딱딱딱 떨어지고 중대부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숙명여고는요. 계속 조금씩 남겨요. 그러니까 1단원의 마지막 한 단원, 소단원 딱 남겨요. 그래놓고 중간고사 때 남겨놓고 기말고사 때 얘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중간고사 내용도 포함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숙명여고는요,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강사 선택을 잘 하십시오. 선택은 없습니다. 신민입니다. 네. 자, 왜냐면요, 처음 개념부터 잘못돼 있으면 애들이 올라오는데 오래 걸려요. 제가 이번에 혹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모 학생 어머님께서 숙명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글자로 적는 것보다 통화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근데 어머니께서 우셨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근데 모 학원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맞았었는데 그냥 진짜 엄청 과학에 아예 흥미가 없어서.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기말고사 때 뭐 70점대 정도,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때 80점대 정도,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100점을 터뜨렸어요. 근데 처음으로 시험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시험지 보여준 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 시험지 보시고 전화 주시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재미에 강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하게 나와요. 대단원 1에서 중단원 1, 화학 플러스 지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을 제외하고 나와요. 그럼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을 기말고사 때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앞부분에 있는 화학결합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가 다 포함돼서 또 기말고사 때 또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2 보시면 생명체 구성물질, 그 다음에 2-1 물리 전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생명 파트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예상은요, 같습니다. 아마 똑같이 될 거예요. 왜냐면 재작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아마 예상 범위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선택형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교예요. 다른 학교는요 60, 40이에요. 또는 65, 35거든요. 얘는 75, 25예요. 근데 선택형이 쉽냐? 많이 어렵게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엽적인 문제들 있죠. 그래서 선택형 문항을 정말 잘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엄청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1, 2번 이가 제일 중요해요.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어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엽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왜 물어? 라고 느낄 만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한다. 더욱 매우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앞번호 문항에 낚이는 문제들을 항상 출제합니다. 그래서 낚이는 문제들 절대 낚이지 말자. 왜냐면 앞에서 틀려요,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 다수 변형돼서 나오니까 당연히 제가 그건 다 제공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룬 문제들이나 선생님 말씀들을 잘 필기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서논술형입니다. 데일리 테스트가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 테스트를 보고요. 대부분이 빈칸 넣기와 서술형입니다. 그 다음에 80점 미만이면 무조건 재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점 이하면 무조건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 서술하기, 과정 서술하기 등 확실하게 알아야만 서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쓰고요. 감점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산하환원의 양적 관계 서술형은요. 그냥 정답만 적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요. 2학기 기말에 나오는 중화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 기준에 난이도 하, 중, 상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숙명여고 기출문제 몇 문항을 볼 건데요. 아까 산하환원 문항은요. 제가 2학기 때 설명회 때 보여드릴게요. 2학기 설명회 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요. 그나마도 1학기 때 좀 쉬운데 얘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시겠지만 해양지각의 연령 차이가 나와요. 이거 언제 나와요? 지구학 1에서 1단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구학 1 내용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150%를 알아야 100점을 맞는다. 그리고요. 얘가요. 2022년에 나왔었거든요. 이 그림이. 근데 2023년에 또 똑같은 게 나오고 선지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숙명여고는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한 반드시 기출문제를 주거로 풀어야 된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친절한 게 몇 안 되는 학교예요. 직접 작년 기출문제를 올려주는 몇 안 되는 엄청 친절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풀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거 코크스판하고 카리브판이 있는데 코크스판에서 발산형 경계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걸 냈어요.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예, 그래서 나이가 많아진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발산형 경계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C 지점은요. 발산형 경계, 해령 부근에 발산형 경계가 있죠. 자, 그러면 해령 부근에 여기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변환단층인데 딱 C가 정확하게 변환단층이에요. 근데 보통 변환단층을 딱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얘는 엄청 짧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낚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거 화학원 2단원 문제죠. 2단원 원자의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냥 화학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술형은 이렇게 나와요. 부탁컨대요. 하나의 개념을 놓치면요. 그냥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줄줄이로 틀리겠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냥 아깝지 않아요. 여기 점수가 몇 점이에요 벌써? 거의 10점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엄청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상하는 수준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똑같은 유형은 나오지 않았어요. 단대부고에서 2019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마 이번에 숙명여고에서 중화반응이 나온다면 얘가 이런 형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하고 한번 넣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학생들은 교재가 안 이쁘면 저한테 맨날 투덜거려요. 이게 뭐냐고 선생님 돈 좀 쓰라고 그래서 썼습니다. 이명학 선생님하고 저 김동훈 선생님 일타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맡기시는 데에다가 썼어요. 어차피 저 인간 교재 만들어야 되니까 좀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 리플렛도 좀 예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비싼 데서 맡긴 건데. 네,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정말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제가 내용은요. 저희 조교님들이 손글씨로 다 썼어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그림도 직접 다 그렸습니다. 국민대 출신의 그 조교님께서 직접 다 그려주세요. 그리고 내지도 엄청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과제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 과제장.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1주차가 끝났어요. 그럼 2주차가 되죠. 저는 1주차 때 무조건 어려운 거랍니다. 1주차 때 어려운 걸 하면요. 2주차 때 1주차 거 과제를 또 집어넣어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3주차 때 1, 2주차 거를 또 집어넣어요. 난이도는 점점 어렵게. 그래서 총 7회에 걸쳐서 자료가 계속 누적된 복습 자료가 나갑니다. 자, 그럼 본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스텝 1 개념 완성이 있고요. 스텝 2 내신 완성. 자, 사실 빈칸 넣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개념 완성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능 문제 안 풀어보면 안 된다고 했죠? 수능 문제까지 빠짐없이 넣었어요. 정말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제가 아까 말했던 유형의 친구들은요. 과학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제 수업 듣고 과학을 좋아하게 돼요. 참 이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과 간다는 애들이 이과 간대요. 그럼 전 간곡하게 말해요. 그런 짓 하지 마. 왜냐면 이과는요. 준비된 애들이 가야 돼요. 이미 선행 다 했더니 지금쯤이면 다 했어야 돼요. 물리화학 기본 심화 정도는 다 하고 이과 가는 겁니다. 또는 이게 안 됐으면은 고1 때 여름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클리닉과 직보 내용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숙명여고 통합과학은요. 두각학원에서 제가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열고요. 자, 그다음에 목요일날 예섬학원에서도 저녁에 오픈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최상위권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지금까지 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